뭐예요? 이거 뭐예요? 아, 놀랬다. 여튼 감사합니다. 이거 뭐예요? 이게 등 운동의 기본 운동은 뭔가요? 저는 풀업, 데드리프트, 바벨로, 원암 덤벨로 이 네 가지요. 요즘 여성 식단 짜는 법 가르쳐 주세요. 여성하고 남성의 가장 큰 차이는 기초 대사량, 근육량에 의해서 좌우되는 건데, 칼로리 제한법을 했을 때 1500kcal로 식단 구성하거나 또는 1700kcal로 식단 구성을 한다고 해요. 크게 남성과 다르진 않고요. 칼로리를 조금 더 남성보다 조금 작게 가져가고, 단백질 종류도 조금 동물성하고 식물성도 같이 넣어서 다양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식단 짜는 법은 지금 간단히 사실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하체 운동 시 시간이 없을 때 두 가지만 할 수 있다면 뭐가 좋을까요? 시간만 따진다면 스쿼트하고 레그 프레스요. 만약 시간도 없고 그날 컨디션도 안 좋다 그러면 레그 익스텐션하고 레그 커리어. 밴딩 로딩은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밴딩 로딩을 저는 정확하게 하진 않아요. 하지만 밴딩 3일 그리고 로딩 3일 보통 요런 식으로 하죠. 밴딩하고 로딩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셔야 돼요. 바벨로 할 때 허리가 다친 적이 있어 통증이 있는데 무시하고 진행해야 되냐. 일단 통증이 있으면은 무시하고 그거를 진행하시면은 아마 더 악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통증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운동, 허리 쪽 그리고 코어 쪽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심하면 병원을 좀 가보시고요. 체성분 어렵다잉. 체성분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들 컨텐츠에 체성분 분석하는 거 있을 텐데요. 내추럴은 2분할이 정답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분할은요, 이거 나누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내추럴은 그럼 2분할이고, 그러면 케미컬은 몇 분할인가요? 등 운동할 때 하백은 자극이 잘 안 됩니다. 하백은 쪽 자극이 잘 올 수 있는 운동법이 뭐가 있을까요? 허리 쪽 말씀하시는데, 허리 쪽은 잘 아시지만은 해부학적으로도 근육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중부나 상부보다 작기 때문에 사실 자극이라는 건 이제 느끼는 거고 신경. 그러니까 이 신경은요 근육 섬유의 어떤 굵기, 횡단 면적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상부나 중부보다는 덜 올 수가 있어요, 자극이. 하지만 하이퍼 익스텐션 같은 거, 그러니까 허리를 좀 많이 쓰는, 허리 관절을 많이 쓰는 그런 운동들을 조금 하면 자극이 조금 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한두 번 해서 느끼기 힘들어요.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스쿼트 할 때 발가락에 힘 주나요? 저는 안 그래요. 아니, 스쿼트를 하는데 배에 힘을 준다, 발가락에 힘을 준다, 그렇게 신경이 안 가던데요, 저는. 스쿼트 할 때는 전체적인 협응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가락에 굳이 힘을 안 줘도 본인이 자각하지, 느끼지 못하지만 발가락에 힘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안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티드로우 할 때 허리가 먼저 지치는데 자세를 어떻게 하는 게 등 근육에 자극을 잘 줄지 궁금합니다. 시티드로우 할 때 허리가 먼저 지치는 건 뭐냐면 상체 롤링, 허리를 많이 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티드로우 할 때 혹시 그 운동하시는 체육관에 가슴을 이렇게 대고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으면은 가슴을 대시고 지지를 한 다음에 당기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그런 게 안 된다 할 때는 상체를 조금 세운 상태에서, 상체를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세운 상태에서 시티드로우를 천천히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정국현 선수님 3대 몇 치시나요? 3대 제 노력하면은 500은 칩니다. 그 부위에 근육통이 있는데 그 부위 운동을 해도 되나요? 만약에 이런 거죠. 내가 3일 전에 가슴을 했어요. 가슴을 했는데 오늘 가슴이야. 그런데 내가 가슴이 아파. 그럴 경우에는 하셔도 돼요. 만약에 내가 어제 가슴을 했어. 가슴이 아파. 오늘 또 가슴을 해. 그거는 회복하는 텀이 짧기 때문에 그건 안 하시고 다른 부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피라미드 세트로 하면 성장에 있어서 유리한가요? 피라미드 세트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무게를 올리면서 하는 어센딩 피라미드. 무게가 올라가니까 횟수는 자연적으로 떨어지겠죠. 두 번째 이제 디센딩 피라미드. 디센딩 피라미드는 무게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무게를 내리면서 하는 세트죠. 어떤 게 좋다 그런 것보다도 운동 프로그램의 어떤 다양함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근육은 점진적 가부하로 크는데 무게를 많이 쳐야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무게는 정확한 자세,
자세가 수반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고, 크로스핏하고 보디빌딩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고립입니다. 고립해서 운동하기 때문에 크로스핏에서 하는 무게는 잘 나오지 않죠. 바벨로 할 때 견갑을 접나요? 접으면 상부 쪽에만 자극 간다 해서 그렇진 않습니다. 견갑을 접으면은 하부 중부까지도 와요. 근데 뭐냐면 견갑을 올려서 접으니까 상부 쪽으로만 오는 거예요. 누가 그 바벨로 할 때 보니까 바벨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승모근 상부 중부가 되는 거죠. 광배가 아니고. 그래서 스캐플라를 리트랙션 하는 건 맞는데 디프레션 하강한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웨이트 3년 차인데 제가 오른쪽 어깨 탈구가 됐거든요. 탈구로 수술을 해서 가동 범위가 안 나와요. 후면 어깨 밑으로 전혀 자극을 줄 수가 없고, 그래서 오른팔 후면이 근육이 안 채워지니 운동에 제약이 많습니다. 이것을 안 지가 얼마 안 되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사는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가동 범위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그 위치에 안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일단은 근육의 자극보다는 가동 범위가 다 나와야 됩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는 경우 스쿼트나 바벨로우를 안 하나요? 디스크가 있지만 디스크가 어느 정도 얼마나 심한가에 따라서 바벨로우나 스쿼트를 해도 되고 하면 안 되고 그런 게 있고, 스쿼트도 뭐 무게가 어느 정도까지, 바벨로우도 무게가 어느 정도까지, 그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있죠. 질문인데 헬린이 다이어트가 우선이죠, 근육 크는 것보다? 그거는 아니에요. 운동 목적에 따라 다른 거예요. 스쿼트 할 때 힙이랑 대퇴 자극이 안 옵니다. 스쿼트에서 힙이랑 대퇴 이두에 자극 오는 거는 그건 정말 고급자의 경지입니다. 스쿼트 할 때 힙의 자극을 느끼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스쿼트를 할 때 주로 대퇴 쪽에 에너지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퇴 쪽에 에너지 힘이 떨어지면은 옆집의 힘을 이용해요. 그 옆집이 바로 이제 대둔근이에요. 힙이에요. 그래서 스쿼트를 해서 대둔근에 자극이 오는 거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럼 굉장히 많은 운동량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런지를 하잖아요. 런지를 하면 힙 쪽에 자극이 굉장히 많이 오죠. 벌크업은 필수인가요? 선택인가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목적에 따라서. 교수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벌크업이 힘든 것 같나요? 다이어트가 더 힘든 것 같나요? 저는 둘 다 힘든데 사실 다이어트가 힘들죠. 왜냐면 벌킹은 먹을 수는 있잖아요. 바벨로우 할 때 등을 접어야 하나요? 확실히 등을 접으면 조금 더 수축감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자꾸요, 이게 보면 견갑골을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거 함정이거든요. 왜 함정이냐면 제가 이제 지난번 세미나 때 말씀드렸지만, 자, 이 스캐플라요. 광배근이 어떤 개인은 스캐플라 하각에서도 기시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뭐냐면 광배근의 정지 부분은 여기란 말이에요. 위팔뼈예요. 그러니까 광배근은 위팔뼈 여기에서 정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견갑이 뒤로 간다는 건요, 상완골이 같이 뒤로 간다는 걸 의미하죠. 어떤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면 위팔뼈 아래쪽에 결절에 뭐가 붙어 있어요? 광배가 정지하잖아요. 광배가 붙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광배가 더 수축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스캐플라 견갑골이 문제가 아니고 상완골 위팔뼈를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위팔뼈 골두 있는 쪽이 뒤로 가려면 스캐플라가 접혀야 됩니다. 왜? 어깨 관절이니까 따로 움직이지 않고 같이 움직인다. 무조건 8에서 12회가 근성장에 유리하다 들었는데 5회 미만 무게로 과부하 때려서 못 만드시는 분은 뭔가요? 결국 근성장에서 파워리프팅은 보디빌딩 아닌가요? 이거는 조금 오해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은 아니에요. 8회에서 12회를 했는데요, 1회에서부터 15회를 놓고 볼 때 이 안에 모든 횟수가 사실은 근성장하고 관계가 있죠. 관계가 있는데 뭐냐면 6회 미만의 횟수는 근비대, 하이퍼트로피, 근비대보다는 근력, 스트렝스, 힘, 파워 이런 것들하고 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15회 12번에서 15번 요 사이는 스트렝스도 되지만 근력도 되지만 근력보다는 근비대, 하이퍼트로피 에 조금 더 적합한 횟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랩풀다운 할 때 팔꿈치를 뒤로 뺀다는 느낌보다 수직으로 앞으로 살짝 뺀다는
느낌으로 하면 자극이 조금 더 오는 느낌인데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육이 수축하는 방향이 조금 다르고요. 뒤로 빼게 되면 허리를 조금 쓰는 거죠. 사실 허리를 쓰기 때문에 고립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상체를 세워서 팔꿈치를 수직 방향으로 당기는 것이 훨씬 고립적인 측면에서는 좋아요. 벤치프레스 후에 오른쪽 앞 어깨랑 오른쪽 삼두 부위가 왼쪽에 비해 펌핑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자세 교정을 해야 되는 건지요. 근데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벤치프레스 할 때 오른쪽에 훨씬 더 힘이 많이 실립니다. 펌핑감이 훨씬 더 있어요. 근데 교정을 하지는 않거든요. 특별하게 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면은 저는 교정 받으러 가는 거 대신 셀프 스트레칭을 좀 더 신경 써서 해볼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교정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내추럴은 중량을 포기하고 저중량으로 몸을 만들 수 있나요? 결국 내추럴은 중량이라던데 오히려 저는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내추럴은 사실 그 중량을 많이 못 친다는 표현보다 내추럴은 본인의 가장 알맞은 중량으로 운동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케미컬은 외부의 어떤 그런 약물이나 그런 걸 통해서 어떤 부분적인 거, 호르몬의 수치의 상승 또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촉발되는 거잖아요. 순간적으로 힘이 촉발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약물을 안 먹게 되면 그 힘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크게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꼭 그 내추럴이라고 해서 중량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교수님 다른 하체 운동 할 때는 안 그러는데 풀 스쿼트만 하면 스락은 쪽 무릎 뒤쪽이 통증이 있습니다. 가동 범위 줄이세요. 어깨 충돌이 조금 있는데 운동할 때는 안 아픈데 일상생활 할 때 조금 부족하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동할 때 초반에는 아프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몸이 좀 웜업이 되면 몸이 좀 따뜻해지면 덜 아프죠. 우선은 내회전하고 외회전하는 거 그리고 밴드 가지고 레터럴 레이즈 동작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아니면 맨손으로 완전 위로 올렸다 내리는 이런 동작요. 이런 동작들을 평소에도 조금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예요?